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문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있었습니다. 2시부터 4시 몇 분 정도에 마쳤는데 2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고, 오늘은 양측 변호사들의 변론을 듣고 2시간 정도 듣고 24일 날 다시 열겠다,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홍순욱 재판장인데 2시간 정도의 심리가 있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 여부를 가리는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했다. 윤 총장 쪽에서는 이왕규, 이석웅, 송경식 변호사가, 법무부 쪽에서는 이형옥, 이근호 변호사가 출석해 정직 2개월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측에게는 각 30분씩의 변론 시간이 주어져 공방은 더 길게 이어졌다. 이 신문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대리하는 이석웅 변호사는 신문을 마치고 나와 이 소송은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는 징계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 법무부를 대리하여 나온 이형옥 변호사는 윤 총장 정직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며, 윤 총장 쪽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만 역대 어떤 공무원 징계보다도 징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 절차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추미애와 법무부 장관과의 다툼인가, 윤석열 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다툼인가에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 이형옥 변호사가 했는 말 중에 이렇게 보면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다, 이랬다 그러면은 이거의 상대는 추미애 장관이 아니고 윤석열 때 문재인 대통령으로 돼 있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중에 여론도 많습니다. 시중에 여론도 많은 것이, 추미애 윤석열 동반 사퇴론의 국민 여론은 빨간 거는 윤석열 사퇴 필요 없다. 그 다음 파란 거는 동반 사퇴를 하는 것이 좋다, 이래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 18세에서 29세까지는 비슷비슷하고 30대도 비슷비슷하고, 이제 40대부터 70대 이상 80대까지는 윤석열 사퇴 필요 없다는 게 아주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여론에 대해서도 윤석열 사퇴 불필요하다는 것이 54.8%가 나왔고, 추 장관과
동반사퇴 해야 된다는 여론이 38.3%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단연 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재신임을 요구한다 하는 여론이 33만 명이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질세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철회 및 해임을 반대한다는 게 31만 4,500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하면은 동반사퇴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동반사퇴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래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 보면은 그 홍익표 의원, 그 다음에 신동근 의원, 그 다음에 설훈 의원, 박안주 의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한판 해보자는 뜻인가? 나가라! 이래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일을 벌려놔가지고, 윤석열 총장은 지금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몸이 됐어요.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몸이 됐어. 이게 앞으로 항소가 되고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거 끝날 때까지는 윤석열은 사퇴를 할래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거 왜 그러냐? 추미애 장관이 꽉 잡아줬기 때문에 할래 할 수 없어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사항에 보면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나오지요. 지금 정직 상태 2개월 상태지만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진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래 됐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법 제정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회의원이 법 제정이라는 의무를 굉장히 일을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법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저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얘기라고. 국가공무원 78조 사항이 그래 하지만은 당신이 사표를 내라 이래 얘기하면은 그거는 좀 아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무턱대해 놓고 네가 장관하고 맞짱을 뜨려거나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려거나 그럼 볼상사나운 불장사나운 꼴 보이지 말고 나가라. 이 말이 안 돼요. 무식한 얘기예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항소에 상고를 한다 그러면은 임기가 내년 7월 24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이게 소송이 끝나면은 나가든지 마든지 이제 그때는 네 한번 해봐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는 추미애 장관이 꽉 잡아줘가지고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국가공무원 법에 묶여가지고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 있는데 충성하지 않는다 이랬으니까네 그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라 가지고 법 위에서 억누르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절대 그런 패는 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또한 비위에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다음에 징계위원회의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일 때는 안 되고 다음에 또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것 안 돼요.
또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의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 중일 때에도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홍익표나 신동근, 설훈, 박완주 법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국회의원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국민들 앞에 무식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응? 국민들 앞에 무식을 드러내면 안 돼요. 정직 처분이 지금 내려져 있는데 정직 처분에 대해서 지금 양쪽이 팽팽하게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있는데 이 다투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오늘 이제 홍순욱 부장판사가 지금 심리를 오늘 2시간 하고 내일 모레 24일 날까지 이제 홍 부장판사가 이것을 검토하리라고 봅니다. 검토하게 되면은 윤석열 징계 집행 정지 사건을 한 번 더 심리를 한다는 그거는 사실상 본안재판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문이 오늘 있었어요. 오늘 있었는데 24일 한 차례 더 열린다 하고 오늘 휴정한 상태지요.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상 본원 소송 재판 수준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징계 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이뤄진 상황뿐 아니라 징계 처분 자체가 적법한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사실상 본안재판과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홍순욱 재판장은 22일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신문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24일 오후 3시 3차 신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날 비공개 신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불참을 했고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이석훈, 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의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신문을 한 차례 연장한 것은 이번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재판은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와 달리 본안소송은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등을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추 장관 측 이옥현 변호사는 신문을 끝낸 뒤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결함, 처분의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은 질문이 오갔다며 재판장도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 측의 송영식 변호사는 그동안 열람 등사가 거부됐던 자료 대부분이 오늘 제출된 것 같다. 이게 불공정이지요.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인 윤 총장과 피신청인 추미애 장관도 더 설명하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합한지 이거 말썽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다음에 대검감찰부 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할 수 있는지, 양측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물어걸고 답하는 것 같아요. 법조계에서는 행정법원이 추가 기일을 잡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안 재판을 하는 동안 정직 처분 기간이 지날 가능성이 높아 집행정지 판결이 더욱 중요한 자체 완결적 집행정지 사건이라며 이런 경우 본안까지 미리 심리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참 꼼꼼한 그런 판사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쌓아봤자고 어차피 24일 날 오후 3시에 다시 열린다 하니까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봐야 하는데 이거는 절차적으로라든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50대 50으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60대 50, 70대 30 이런 정도로 6대 4, 7대 3 이런 정도로 윤석열 총장에게 그 손을 들어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보면은 난 정말 문재인 대통령 왜 서 대통령 하는지 몰라요. 법은 임명권은 있는데 해임권은 없다 할지라도 일찌감치 윤석열이 그렇게 이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대포 한잔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무실을 어다가 강화문 어다가 또 옮기고 대포집에서 술 마시고 얘기하면 좋겠대. 아이고, 말짱 거짓말만 하고. 윤석열 같은 사람하고 대포 한잔하고, 야, 진짜 내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줘. 그랬으면 벌써 끝났을 일을 가지고, 추미애 장관하고 싸우는 거지, 나하고 싸운 건 아니다. 그런 얘기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도하고 이옥현 변호사도 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 가 있구만은. 그리고 오늘 지금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오부 요인 끌어마 가지고 청와대에서 간담회 하는 거 그거 결코 지금 좋은 눈으로 보는 사람 없어요. 이 사건이 만약에 법무부가 이기는 판결이 난다 그러면은 더욱더 꼬롬한 재판이라고, 꼬롬한 징계 절차라고 전부 다 눈치 줍니다. 정당하게 법무부가 이겼다 해도 오늘 오부 그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랄랄랄라 그랬는 거는 오늘 완전히 이 윤석열 집행정지 사건 완전히 망쳐놨어요. 윤석열은 저도 이겼고 이게도 이겼는 것이 오늘 더 명확해졌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하게 법무부가 이겼다 해도 이거는 전부 다 욕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약한 사람들은 어디라도 기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어간 오늘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이 심리 결판은 오늘 오부 요인 간담회가 망쳤다. 방송 마치겠습니다.